다운되면 다운됐지 5만 원은 안 올라가는.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그게 3만 원에 올라와도 아 이게 원래 일산에서 파주까지는 3만 원이구나. 그렇게 해서 지금 잡는 거예요. 안 잡으면 2만 원이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되는데 2만 원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. 그러면 결국 일산 파주는 2만 원이 되는 거죠. 동지 아니에요 우리는. 와 짐을 근데 높게는 아닌가 모르겠네. 이게 항상 상차지에 와도 제가 물건을 실을지 안 실을지는 이게 지금 제가 실어야 되는 물건들인데 높은지 안 높은지는 제가 이제 이런 걸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저 정도는 내가 실어야겠다. 아니면 아 저건 나는 높다. 그러면 전화를 해서 배차 취소해달라는 경우도 있고. 이건 지금 높은 건가요?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양호한 거죠. 이럴 때 좀 고민되는 거죠. 사실 조금 높아지면은 그물망부터 탄력바부터 다 해야 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흔들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. 상차를 하고 나서 사진을 항상 찍습니다. 또 수량도 정확히 알 수도 있으면서 늘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항상.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화물일을 하면 그게 장점이죠. 계획을 세워서 평일날 우박이라도 멀리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여행 아닌 여행을 갔다 오면 좋더라고요 진짜. 왠지 모르게 우리 가족한테도 충실한 것 같고 내 스스로 충족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또 열심히 벌게 되고 뭔가 이게 자유스러운 거. 화물하시는 분들은 다들 장점이 뭐예요?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저도 똑같아요. 자유, 프리. 그리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. 일반 회사는 그래도 정해진 임금이 있잖아요.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1년마다 한 번씩 임금 인생이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하면서 어플을 최대한 열심히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.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. 힘든 거는 그런 게 좀 힘들어요. 선착불이라는 게 있고 인수증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. 선착불이라는 거는 상차지 하차지에서 바로 입금을 해준다든지 계좌이체를 해준다든지. 근데 이제 인수증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선소에서 인수증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. 우편으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전자로 보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핸드폰 보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인수증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달라 하거든요. 그러면 오늘 일을 했어도 인수증이 제가 우편으로 보냈을 때 뭐 며칠 걸린다 그러면 며칠 뒤에 그 인수증을 보고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. 근데 이제 이게 참 인수증을 다 보내주고 거기서 결제를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2달 정도 걸려서 입금해줄 때가 있고. 그러니까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벌지만 그때그때 바로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인수증 같은 경우가 사실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. 상차 하차 알선수끼리 서로 이제 얘기가 다 돼가지고 그냥 물건만 갖다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물건만 갖다 줘서 끝났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인수증을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. 또 인수증이 없는데 인수증을 달라 그러면 없잖아 인수증. 그럴 때는 뻔히 알면서도 인수증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인수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. 지금 12월 달인데 제가 저번 주에 9월 9일 날 일한 건가 그때 받았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알선소가 그런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업체들이 또 있어요. 그리고 또 저는 아니지만 아는 지인분들은 그 알선소가 없어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. 또 그러면 그런 업체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. 없어지는 거니까. 그게 뭐 남들이 볼 때는 얼마 안 된다 해도 화물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게. 저 같은 경우는 어플을 거의 한 80%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고정 거래처가 지금 한 2개 정도 있어요. 고정 거래처가 2개나 있다 해도 그게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일이 있을 때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건이 있다, 뭐 한 달에 한 건 있다, 그런 고정 거래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어플 위주로 하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도 2개고 어플 2개입니다. 그 2개를 각각 하나씩 깔아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루 목표 금액이 있어요. 무조건 오전에는 대부분 중거리를 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복귀를 해야 되니까 거의 근거리. 이게 화물이 어떻게 하면 기동성도 기동성이지만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은 사실 피하는 게 좋긴 좋아요. 시간 많이 걸리고 몸이 힘드니까요. 우리도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몸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진짜 뭐 1년 2년 때는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밤낮을 했던 것 같아요. 밤낮으로 돈은 벌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몸은 또 망가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. 단순하게 화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화물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다 하면 자기 몸 자기 관리하면서 돈도 벌어야 돼요. 여러 업체들을 이제 어플로 잡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를 몇 번 가게 됐어요. 근데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을 좀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해주고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저한테만 이제 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고정이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근거리 쪽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도 늘 그 시간에 나오는 데가 또 있어요. 그럼 저는 또 그 일이 괜찮으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냥 저한테 일을 주고 뭐 뭐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업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으면 좋죠. 저는. 그러면 어플 보는 시간은 덜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.
왜 고정거래처 좋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고정거래처들은 뭐 아침에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몇 시까지 가고 또 몇 시까지 갖다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몇 시라는 게 시간이 촉박하게 하지 않아요.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중간에 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, 어떤 고정거래처는 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래처는 짐이 조금밖에 없어요.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. 무조건 화물은 플러스 짐을 실으면 무조건 이익입니다. 그럼 제가 지금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원콜을 쓰고 있고 인성을 쓰고 있어요. 원콜의 장점은 전국구라는 거예요. 제가 장거리 한 번씩 갈 때도 있고,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갈 때도 있고 광주 갈 때도 있고, 그런 장거리용으로는 원콜을 제가 쓰고 있어요. 근데 그 인성이라는 또 어플은 수도권만 하고 있어요. 수도권 쪽. 근거리나 중거리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제가 인성을 많이 쓰는 편이고, 중거리나 장거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콜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원콜 같은 경우는 상세 주소를 몰라요. 원콜은 제가 어플을 잡아도 지역까지만 나오지, 그 알선소랑 통화를 해서 주소를 받아요. 제가 제 전화번호로 문자가 와요. 이 어플로 이 일을 잡아도 정확한 주소는 문자가 와야지 제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인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. 상차지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거기. 그리고 바로 취소도 가능하고요. 인성 하시는 분들은 요 상차지 주소 보고 이 업체는 오피짐이 많다 하면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 업체는 그래도 짐이 아주 좋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인성으로는 알 수가 있죠. 근데 원콜은 사실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. 이게. 짐이 무슨 짐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문자를 보고 업체를 알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어요. 돌아다니면 화물 뒤에 24시 스티커 다 붙여져 있을 거예요. 24시가 지금 일이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어플이 일이 제일 많은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. 사실 일이 제일 많지만 그만큼 24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희소성은 좀 떨어지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콜하고 인성을 하는 편입니다. 저도 뭐 화물 한지 뭐 한 5년 좀 넘었겠지만은 짐을 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.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파리트지만 해야지, 수작업은 많아서 이건 힘들지, 콜이 떴는데 이제 가구는 너무 높고 또 무겁잖아, 또 무슨 모든 걸 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러면 하루 시간만 가는 거예요. 시간만 가는 거예요. 모든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.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. 대부분 솔직히 가구 안 싣거든요. 가구는 뭐 높고 막 또 위험하고 뭐 스크래치 나면 또 뭐 이렇게 또 뭐 배상지 해줘져 막 그래요. 근데 모든 가구 업체 다 그러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가구 회사지만 조그만 이런 가구도 있고 가구 부품도 있고,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해보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만 다들 해버리면은, 그렇다고 파리트 짐이 또 다 좋냐? 그렇지도 않아요. 안 좋은 것도 많아요. 박스 짐이든 파리트 짐이든 뭐 가구든 뭐든 다 해봐야 돼요. 해보시고 본인의 노하우가 생기면 돼요. 그것도 하기 전에 이거는 안 돼서 이건 못 잡겠다, 이건 안 돼서 못 잡겠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눈만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일량 하는 거 부지런해야 됩니다. 부지런해야 됩니다. 진짜 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운전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어플 잡을 때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어플 보고 일 보세요. 한 손에 핸드폰, 한 손에는 거기까지. 550면 600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거의 6일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23일 25일 정도 하거든요. 저는. 근데 거기서 유류비 빠지고 식대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번다고는 아니고 적당히 버는 것 같아요. 한 350, 4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. 하루에 제가 계획한 거는 무조건 하루에 25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. 이제. 그럼 제가 23일에서 25일을 일한다 그랬잖아요. 5, 600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그럼 거기서 기름값 빠지고 뭐 빠지면 한 150 빠지는 거죠. 그러면 한 350 되는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냥 그게 평균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기준을 모르겠어요. 350번 한 400 버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돼?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또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저는 그래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저는 솔직히 여기서 고정 거래처가 생기면 그만큼 이제 수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. 이제 그런 생각들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.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화물 쪽으로 오신단 말이에요. 화물 쪽으로 오시면 생계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생계형이 아니고 거의 소일거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사실 운임에 큰 신경 안 쓰고 어플 잡는 거죠. 이제 거리 대비해서 뭐 유류비 뭐 이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좀 잡아도 되겠다. 그리고 또 초보분들이잖아요. 초보분들은 사실 운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. 그러니까 얼마에 올라와도 이게 원래 일산에서 파주까지는 3만 원이구나. 지금 잡는 거예요. 올라오는 대로. 그러면 알선서 입장에서는 뭐야, 이 정도의 운임을 올려도 되네?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. 운임은 낮아지면 그게 끝인 거예요. 운임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. 어차피 알선소가 업체들하고 알선소하고 연결이 돼서 이 어플로 올라오는 거잖아요. 이 업체하고 다이렉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알선소에서 뭐 얼마를 더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, 근데 알선소에서 올라올 때 일산에서 파주가 5만 원이라 해도 뭐 2만 원에 올라와도 그게 안 잡으면 2만 원이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되는데 2만 원에서 잡아가는 거예요. 그냥 그러면 결국 일산 파주는 2만 원이 되는 거죠. 알선소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도 뭐 5% 뗐다가 10% 뗐다가.
저는 제가 항상 화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를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화물을 다들 하시는 분들 보면 주위 분들도 많지만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.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. 운임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 하고 뭐 짐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. 다들 보면 또 1년 뒤에 보고 또 이렇게 또 몇 개월 뒤에 봐도 결국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하는 건 즐길 수밖에 없어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시피 즐기지 않으면 안 돼요. 이거. 이 일은 제가 왜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힘들어요. 힘들지만 무조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진짜 즐기지 않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이건 못한다니까요. 그냥 높은 짐이 있다. 그러면 높은 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낮은 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운임이라는 게 어떨 땐 보면 또 괜찮은 또 운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단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하기 힘들어요. 그냥 즐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자기 몸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지금 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다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이것저것 다 해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면 그땐 또 여유도 생겨요. 또 처음부터 뭐든지 다 해버려야지. FM대로 이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봐야 나중에 EM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냥 뭐 어디 가는 게 뭐 운임 좋다?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다음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. 어디 가는데 거기에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가가 올라와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사실 거기 가가지고 놀 바에는 단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숲을 보라는 또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넓게 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죠. 사실 한번 하다 보면.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도착지까지 왔습니다. 이제 여기서 물건을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전화를 해서 물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마 점심시간일 수도 있는데 항상 또 전화를 또 한 번 더 해봐야 돼요. 늘. 어쨌든 화물 하시면 재밌다, 즐겁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물이 즐거운 편입니다.